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4주 연속 하락 후에 월요일날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2.37%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2.95%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3.62% 하락, 원달러는 1232.57원으로 1.29% 상승, 빅스지수는 36.45로 13.98%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무려 4.11% 하락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0.54%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1.59%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1.52%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이슈로는 먼저 베드베스 비욘드가 있는데, 게임스탑 회장이 자신의 투자 회사인 RC벤처스를 통해서 소매업체의 지분을 거의 10% 소유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34.2%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슐론베르거,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와 같은 원유 관련된 주들이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락 종목 이슈로는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료 부담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항공, 아메리카가 각각 하락을 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사람들의 여행 소비에 대한 심리가 사그라들면서 해당 이유도 하락을 시키는데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말 동안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한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에서 인도주의 통로 개설의 의지에 대해서는 재확인한 수준이면서 휴전과 안전보장 등의 중대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중단의 잠재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로이트홀드 그룹의 수석 전략가 짐 펄스는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심에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성장과 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두려움과 행동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까지도 도달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39.13달러로 급등을 하면서 2008년 7월 이후에 최고가에 경신을 한 후 다시 123.21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요일날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서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캐시 보스타 안식은 주식시장은 특히 유가를 비롯한 대규모 원자재 공급 충격과 씨름하고 있다라면서 단순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측가들은 미국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 천천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유럽 경제는 거의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GDP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두 자릿수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 미국의 GDP는 2월 예측에서 0.3% 하락한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MC 마켓츠의 마이클 휴슨 수석시장 애널리스트는 유가 상승이 수요 파괴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촉발하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을 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92%로 내다봤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72달러 상승한 배럴당 119.4달러로 3.2%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한다의 제프리 할리 애널리스트는 주말 동안 부정적인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추가적인 공포 매수세를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 폭등세를 보이면서 조정 가능성도 크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같이 극단적인 매수세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소식이라도 좋은 소식이 나올 기미만 보인다면 유가가
공격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NG의 워런 패터슨 원자재 전략팀장은 시장은 이미 일부 수입상들의 자발적인 수입 중단과 흑해 주변 물류상의 문제로 공급이 빡빡한 상황이었다라면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주요 원유 수입처라는 점에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공격적인 제재가 이뤄질 경우 원유 시장의 수급 균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입은 지난해 하루 19만 8천 배럴로 전체 미국 수입량의 3%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점에서 미국 수입 제한은 유가 상승의 심리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시 57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홀로 방어를 하면서 마이너스 0.55%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들 홀로 방어를 하면서 마이너스 5.9%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률 종목으로는 1위는 바이온, 2위는 티플렉스, 3위는 신풍제약, 4위는 UST, 5위는 판타지오 순입니다. 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 김병준 대표가 바이온 주식을 20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라고 밝히면서 전일 장내 매입한 것으로 전체 주식수의 0.3%를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준 대표가 바이온 주식을 매입한 이유는 주가 방어와 주주가치 제고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삼성 엔지니어링,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JYP, 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HMM, 네이버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은 LNF, 삼성 엔지니어링, 호텔신라, LX 인터내셔널, 현대건설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 SDI, 카카오 순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지수 추종 종목에는 매도를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는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유가의 상승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의 여파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한 한국을 비우호국 국가 명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대선 이후에 미시간 기준 목요일날 CPI 발표가 나올 텐데 국제유가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CPI 예상치인 7.8%보다 높은 8% 이상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표날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와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 등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환경에서 연준이 다음 주 진행하는 FOMC 회의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지만 FOMC 회의가 끝난 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오늘 그리고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해서 잠시 멈추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FOMC 회의 기점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는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성투하시고 잘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